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아베 총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여성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보석을 사러 갔다는데 쇼핑을 같이 다니는 경우 참 보통의 일반 여성들은 많이 있을 법한데 이렇게 정상들의 부인, 영부인들이 쇼핑 다니는 장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세일즈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일즈 외교다. 예. 그러니까 아케이 여사가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긴자에 있는 진주 매장에 같이 갑시다. 가서 한번 좀 진주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진주,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 양식을 전 세계에서 지금 옆에 서 있는 분들은 해녀인가 봐요. 네, 이게 미해현 출신의 이제 해녀 2명이 와가지고 같이 진주 매장에 있는데 왠지 그림이 좀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무슨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해녀 복장으로 왜 지금 저 사람들이 와 있느냐? 이게 바로 제가 세일즈 외교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저기 일본 해녀를 아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제주 해녀하고 전 세계에서 해녀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제주 해녀의 경우에는 작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아마는 작년에 등재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저 복장을 하고 이 멜라니아 여사가 올 때 저 아마 해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해현에 있는 그 아마 해녀들이 이 진주 산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진주 양식하고 그걸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일종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올해는 아마 해녀를 반드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일본의 목적이 담긴 굉장히 계산되어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영접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보면 너무 저렇게까지 이렇게 비즈니스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일본 입장에선 저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해녀하고 함께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일본이 아마 해녀를 등재하는데 일단은 주춤하면서 빠졌어요. 빠지면서 제주 해녀가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 아마 해녀도 등재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멜라니아 여사가 왔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진주도 홍보하면서 이 일본 해녀도 함께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깔리는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쇼핑을 할 때 남자들은 둘이 골프를 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인들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남자들은 한 3-4시간씩 골프 같이 치고 여성들은 안 치니까 쇼핑하고 이런 장면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극진한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걸 오모테나시라고 하는데요. 오모테나시. 저도 일본에 예전에 이제 위원회에 있을 때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심하게 과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갔던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일본의 독특한 문화로 볼 때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진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보를 보이는 그런 전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딸도 있잖아요. 아빠랑 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상도 뒤늦게 받고 여러 가지 돈도 투자를 500억씩 해주고 아주 극진하게 모셨더라고요.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주 매장에 갔던 거는 철저히 계산된 외교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너무 과하게 일본이 대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이방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기 4월 전에 일본에 갔거든요. 국제 여성회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맞춰서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착한 첫날 그 저녁 때 도착했는데 아카사카에 있는 일본식 요정에 데리고 갔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곳인가요? 요정. 이게 일종의 이제 가이세키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데려가서 아마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일본식 요정이라고 하면은 일본 요정 정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정치 거물들이 주로 요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치를 논한다. 이래서 이제 요정 정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 굉장히 그 융숭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일본식 정식을. 거기에 대해서 이방카가 당연히 이제 좀 반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맛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국제회의, 국제 여성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이제는 아베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땐 진짜 10억엔 내놨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굳이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건데 아베 총리가 57억에는 내놨습니다. 570억.
네, 570. 5배 넘는. 요즘 환율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 예. 되는 돈을. 그러니까 이게 국제 여성회의라고 하는 게 이방카가 사실은 좀 거기에 설립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참석한 회의인데 거기에 아베 총리가 돈으로 그냥 덜컥 돈을 기부를 한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방카의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성추행 문제나 이런 것도 전 세계에 굉장히 좀 인상이 안 좋게 남아 있잖아요. 또 그 돈을 거금을 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는 우리 이제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세계 여성들 기업인들한테는 그렇게 돈을 덜컥하면서 그냥 그 큰 금액 거액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우리 입장에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이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김정순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를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김정순 여사의 근황도 궁금한데 우린 참 정적이에요. 저긴 참 동적인데 우린 참 정적이에요. 지금 보세요. 저기 SNS 청와대에 올라온 건데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신문을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순 여사가 청와대에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그 감을 따서 깎은 거예요, 다? 비서관실에도 나눠주고 직접 손수 다 깎아가지고 청와대 관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이제 한가롭게 신문을 보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저 옆자리에는 저기 멜라니아를 위해서 비워둔 자리인가요, 저기? 저걸 보면 멜라니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는 저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상대편 국가의 어떤 국빈이 올 경우에 극진히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거는 상대국의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빈이 방문하면은 우리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가이세키 요리도 대접하고 이런 게 이제 일본 관점에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니까 우리 관점에서 전혀 한번 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멜라니아 여사랑 같이 감 깎아가지고 꼭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와서 어떤 우리가 모습을 보여줄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송송 커플 지금 신혼여행을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김주혁 씨 빈소를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송중기 씨가 했고요.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역시나 아무리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도 목격담이 쏠쏠합니다. 사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 사진이. 네, 이거는 팬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쌈미구의 시장 쪽에서 뭐 다니는 모습 등등 어떤 쇼핑가를 다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의 배를 좀 살살 아프게 했던 사진은 아마도 송중기 씨가 찍었을 법한 레스토랑에 있는 사진이 이게 반지 턱을 살짝 개고 있는데 입을 쫑긋 내밀면서요. 너무 귀여운데 네 번째 손가락쯤 보면 반지가 보일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보실 텐데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뭐 해외 나가 있으니까 저런 면에서 연예인들은 국내에서 다니면 조금만 다녀도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지만 저런 데 가서라도 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사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 같은 전지현 씨 같은 경우 펜도 갖고 다닌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김태희 부부랑 곧 이웃사촌도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시집이 어디길래 그런 건가요? 이태원의 그 회장님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하고 이웃사촌이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10평 규모인데 3층 정도고요. 근데 100억대 정도 된다 시세가 지금 현재. 근데 이미 뭐 앞으로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두고 산 게 아니냐는 게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초등학교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해서 교육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진짜 부럽네요. 네. 자, 송중기 씨 얘기를 해봤고 김주혁 씨가 오랫동안 이제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특별 방송을 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김주혁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지만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거의 메인급의 굉장히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멤버들과 제일 큰 형이었죠. 친밀하게 보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인연 때문에 아마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별 편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정준영 씨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나가서 촬영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직접 들어오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미안함과 정글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SNS 상에서 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연락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았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실제 그 연락을 하는 전화소가 불에 탄 모습이 나와가지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정준혁 씨가 이제 영상 편지를 보냈으면서 김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준영 씨가 한번 힘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했는데 나는
형이 위로 어려울 때 찾아가지도 못하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서 사람이 서로를 뭐 위로를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그 마음은 각각 다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어제 사실 또 들려온 소식이 탤런트 이세창 씨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김주혁 씨를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연예계가 네. 그래서 축가 같은 건 뭐 노래 같은 거 생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2부 때는 그 아내분의 지인들이 준비했던 공연이 있어서 또 아내분이 또 손재주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재봉틀을 아침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날 그렇죠. 아침까지도 엄청 바쁜데. 공연을 위해 오는 지인들의 옷까지 제작을 직접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이혼하고 4년 만에 재혼이거든요. 뮤지컬 배우죠, 네. 부인이? 13살 차이라고.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고요. 모터사이클로 다른 어떤 스타들의 대역도 하기도 하고 아크로바틱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정말 묘기를 그래요?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에어리얼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종중에다 천을 달고서 아크로바틱 묘기를 네.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이게 어떤 다이어트로 하는 운동 같은 건데 이쪽에서도 달인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혼을 재혼이든 뭐 삼혼이든 이렇게 좀 그 행복을 좀 이렇게 빌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결혼식까지 올려야 되느냐라는 네티즌 일부 극히 소수의 네티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거 장면 저마다의 사연이 있잖아요. 저마다의 사연이 있으니까 그 사연이 있겠지라고 감안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해녀하고 함께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 일본이 아마 해녀를 등재하는데 일단은 주춤하면서 빠졌어요. 빠지면서 제주 해녀가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 아마 해녀도 등재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멜라니아 여사가 왔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진주도 홍보하면서 이 일본 해녀도 함께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깔리는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쇼핑을 할 때 남자들은 둘이 골프를 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인들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남자들은 한 3-4시간씩 골프 같이 치고 여성들은 안 치니까 쇼핑하고 네. 이런 장면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극진한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예. 그걸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회의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맞춰서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도착한 첫날 그 저녁 때 도착했는데 아카사카에 있는 일본식 요정에 데리고 갔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곳인가요? 예, 요즘. 이게 일종의 이제 가이세키오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데려가서 아마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 일본식 요정이라고 하면은 일본 요정 정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정치 거물들이 주로 요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치를 논한다. 이래서 이제 요정 정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 굉장히 그 융숭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일본식 정식을. 거기에 대해서 이방카가 당연히 이제 좀 반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음식도 그렇고 맛도 이색적이죠.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국제회의, 그 국제 여성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 이제는 아베 총리가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아베 총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여성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보석을 사러 갔다는데 쇼핑을 같이 다니는 경우 참 보통의 일반 여성들은 많이 있을 법한데 네. 이렇게 정상들의 부인, 영부인들이 쇼핑 다니는 장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세일즈 외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일즈 외교다. 예. 그러니까 아케이 여사가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긴자에 있는 진주 매장에 같이 갑시다. 가서 한번 좀 진주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진주,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 양식을 전 세계에서 지금 옆에 서 있는 분들은 해녀인가 봐요. 네, 이게 미해연 출신의 이제 해녀 2명이 와가지고 같이 진주 매장에 있는데 왠지 그림이 좀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무슨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해녀 복장으로 왜 지금 저 사람들이 와 있느냐? 이게 바로 제가 세일즈 외교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저기 일본 해녀를 아마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우리 이제 제주 해녀하고 전 세계에서 해녀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제주 해녀의 경우에는 작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아마는 작년에 등재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저 복장을 하고 이 멜라니아 여사가 올 때 저 아마 해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해현에 있는 그 아마 해녀들이 이 진주 산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진주 양식하고 그걸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일종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인데 올해는 아마 해녀를 반드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일본의 목적이 담긴 굉장히 계산되어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영접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도 그러니까 조금 뭐 시간을 달리해서 보면 너무 저렇게까지 이렇게 비즈니스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 입장에선 저게 오모테나 씨. 저도 일본에 예전에 이제 위원회에 있을 때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심하게 과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갔던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일본의 독특한 문화로 볼 때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진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보를 보이는 그런 전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딸도 있잖아요. 아빠랑 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상도 뒤늦게 받고 여러 가지 뭐 돈도 투자를 막 500억씩 해주고 아주 극진하게 모셨더라고요.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주 매장에 갔던 거는 철저히 계산된 뭐 외교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너무 과하게 일본이 대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왜냐하면은 이방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기 4월 전에 일본에 갔거든요. 국제 여성